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난 후 공석인 로컬푸드 종합센터장님을 대신하여 로컬푸드재단 경영기획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경영기획팀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로컬푸드재단 경영기획팀장 최호경.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경영기획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2022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최호경입니다. 센터장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위원장님, 손한명 부위원장님, 강정구 의원님, 김산수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이윤하 위원님의 시정 발전에 힘쓰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석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강민수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로컬푸드 소관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 3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페이지 2020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입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품목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정기적인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로컬 푸드 및 푸드 플랜, 직매장 규정, 농약의 이해 등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21년도에 총 10회 199분, 올해에는 9월까지 총 8회 206분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교재를 배포하고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증정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번기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로컬푸드 홍보 강화입니다.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로컬푸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부터 홈페이지, 블로그, 보도자료 등 지역 맘카페,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재단 소식과 공동구매 등을 홍보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카카오 채널 등 SNS를 통해 재단의 홍보 및 로컬 푸드를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쇼핑숍 매장 운영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5성점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쇼핑숍 및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개설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시민의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평택 휴게소의 수포 온인간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21년에는 19회, 올해에는 현재까지 2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운영을 로컬 푸드 생산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로컬 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사업입니다. 출하량이 급증하는 시기 등에 생산 농가 출하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공동구매 사업입니다. 맘카페 등 홈페이지 블로그들을 활용하여서 판로를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21년에는 총 3차례 1,090만 3,6천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에는 3차례 한 7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관내에 가공식품 등을 판매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로컬 푸드 꾸러미 배송 지원 사업입니다. 명절 등에 하여 구매하시는 고객의 선물 세트를 무료로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설과 추석을 통해 약 2천여 건 넘게 6,023만 원의 농가 매출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품목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농특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로컬 푸드를 이용한 요리 만들기 체험 사업입니다. 평택시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철 로컬 식재료로 요리 체험을 통한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로컬 푸드의 중요성을 인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사 선발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로컬 푸드를 이용한 급식 및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서부 5개면의 취약계층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로컬 푸드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하고 균형된 식단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69명의 어르신을 추천받아 주 2회 도시락과 주 1회의 로컬 푸드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하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 보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재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로컬푸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경영기획팀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로컬푸드재단 이사장님은 부재 중이십니까? 현재 이사장님은 그 비상근 이사장님이시고요. 그 센터장인 상임 이사가 지금 비상근 이사장님은 누구죠? 김준규 이사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장님하고 그분은 출석을 하세요? 비상근이십니다. 비상근?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집행부 과장님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설립이 된 이후에 비상근이라서 한 번도 참석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관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업무에 이사회는 대해서? 총괄을 하셔도요. 업무적인 거는 결제는 안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그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단의 이사장이 아무리 비상근이긴 하지만 참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참석 여부는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일단 더더군다나 오늘 센터장님은 왜 부재세요? 쌤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을 하셔가지고 사임을 하셨어요. 예. 더더군다나 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단 로컬푸드 재단의 제일 위에 계신 분이 이사장님이시고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센터장님이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이 다 지금 부재 중이고 오늘 참석을 지금 못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질 만한 분들이 부재 중이신데 적어도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면 하는 강한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지금 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2년 다 돼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에 처음 이제 행감을 받았어요. 행감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본청이나 안출 그 신축 시에 직매장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직매장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저번 의원 간담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맞죠? 직매장 확대 계획은 갖고 계시죠? 예, 저희가 꾸준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정책화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재단의 역할과 책임은 시민들에게 건강한 로컬 푸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농민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이 유지되고 이러한 제철과 로컬 푸드가 시민들의 공급됨으로 해서 선순환적인 경제, 농업 환경,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는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7월에 저희 9대 평택시 의회가 개원이 되고 첫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발언한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요. 그 온라인 쇼핑몰 지금 개설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금년 봄부터 2월부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농업정책과장님이나 유통과장님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셔가지고 모바일로 들어가셔가지고 평택 슈퍼오닝 쌀 4kg짜리 하나를 주문을 해주시면 제가 비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슈퍼오닝 쌀 4kg를 하나 좀 주문을 해주시면 제가 비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2022년 7월 20일 날 우리 바로 이 장소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길래 온라인 쇼핑몰을 들어가서 보니까 품목수가 적더라. 그 몇 가지 품목을 판매 위탁하신 분들이 한 서너 개 업체인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센터장님께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뭐 한 20-30% 정도 완료가 돼 가는 상태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쇼핑몰을 하시려면 야심차게 준비도 하셔야 될 것이고 참여업체도 많아야 될 것이고 품목수도 많아야 될 거고 가격도 저렴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또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셔야 될 거고 홍보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조언을 좀 드렸어요. 근데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새롭게 로컬 푸드재단이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는 질책보다는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다.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금년 하반기 11월 달에는 우리 직매장이나 우리 그런 쇼핑몰 이런 데서 드디어 수익이 났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끝난 적이 있어요. 일단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좋게 잘 말씀을 잘 드렸죠. 조언도 잘 했고요. 일단 쇼핑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할게요. 2022년 2월 달, 금년 2월 달에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재단 주관으로 해서 비용 513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32개의 가짓수로 판매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책자에서도 나와 있듯이 10월 말 현재 온라인 쇼핑몰 총 매출이 얼마입니까?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만 4,600원입니다. 16만 4,600원의 매출과 판매 수수료 5,947원을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쇼핑몰 자체를 부실 운영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 두 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모바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슈퍼오닝 쌀 4kg이 구매가 가능합니까? 허윤관 과장님 들어가지지가 않죠. 유통 과장님은 안 되죠. 온라인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런 컴퓨터보다 모바일이 대세죠. 그렇죠? 매출액이 16만 4,600원이에요.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게 총 금액이 판매 수익이 5,947원. 쇼핑몰 참여업체는 더 줄었어요. 7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참여 품목수도 27개로 줄었어요. 가지수가. 가격 경쟁력도 없어요. 나머지 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쇼핑몰 자체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쇼핑몰 구축은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이 이러한 앱이라든가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수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5성점의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그 온라인 쇼핑몰을 개선한 그리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생산하시는 농민분들의 매출 소득 증대가 가장 큰 이제 이유가 좀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거래 하게끔 매칭을 좀 시켜주는 큰 역할을 좀 하시는 거예요. 좋은 취지로 만드셨어요. 네. 예산도 투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을 어떻게 구축을 했죠? 재단 홈페이지 안에 별도의 사이트로 들어가게끔 만들었죠. 예, 통해서 들어가게. 그렇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쇼핑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급식 지원팀에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 업체하고 판매 품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전혀 노력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팀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쇼핑몰 그 담당자가 봄에 사실 그 3개월 동안 채용을 했습니다. 이 담당자가 이제 그만두면서 사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좀 관리 못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개월 동안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관리가 제대로 이제 부실하다는 걸 인정을 하시죠. 예. 지금 매출이 16만 4천 원인데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혹시라도 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물건 몇 개만 샀어도 그렇죠? 로컬 푸드 재단에 있는 임직원들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임직원들이 물건 하나씩만 구매했어도 16만 4천 원의 매출은 적어도 그렇죠? 몇 배의 수익은 올렸을 겁니다. 매출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저 센터장님, 대행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게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인력이나 좀 운영 안에 있어서. 제가 업무 보고 때 아주 완곡한 표현을 써서 조언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셨죠 그때? 그런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었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별도의 이유가? 인력이 딸립니까? 의지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택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팀장님? 쌀하고 배. 쌀하고 정도. 배겠죠, 예. 그죠? 쌀 4kg 그거 하나 딱 달랑 올라와 있어요. 배는 뭐 2월달에 한 배 한 짝 파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없어 전혀. 적어도 그 정도는 홍보하고 판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싸고 질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아까 쌀 한 포 4kg짜리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혀 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지금 조악한 상황이고 쌀도 온라인 판매 가격이 19,500원이에요. 그런데 직매장에서 판매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2층 직매장이나 이런 직매장에서 4kg짜리 알고 계세요? 19,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 판매를 했더라고요. 2만 원에 판매를 하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일을 해요. 10월 달에. 예? 10월 달에. 세일을 해요. 30% 세일을 해서 14,000원에 직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1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로컬 푸드 센터에서 판매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어디는 14,000원을 팔고 있고 더군다나 온라인 쇼핑몰은 굉장히 저렴하고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더 비싸요. 그렇죠? 누가 사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로컬푸드 재단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렇죠? 회원가입을 하면 그 안에 공동구매나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회원가입 상태가 그냥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어느 사이트든지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포털로 들어가면 세세하게 들어가도 로그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로컬푸드 재단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은 재단에 회원가입을 하고 또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려면 또 회원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잘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회원가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온라인 상점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애양심이 그렇게 많다고 거기 들어가서 물건 제품을 구입하겠습니까? 잘 구축을 하셨어야죠. 온라인 구축 그 사이트 자체를 잘 만드셨어야죠. 그렇죠? 정말 답답합니다. 그 5개 업체라고 해야 무슨 정미소에서 운영하는 거, 뭐 무슨 고깃집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5개 업체 꼴랑 올라와 가지고 이게 판매가 되겠습니까? 이게 판매가 되겠어요? 여러분들부터도 안 사시잖아요, 이 안에서. 이거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500만 원 구축 사업 해가지고 예산 해가지고 첫 해부터 이런 식으로 16만 원 꼴랑 16만 4천 원 팔고서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맡으러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저 유통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로컬 푸드 재단의 이러한 업무 행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시정하려면. 그 재단과 협의해서요. 저희 좀 많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단과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자, 공동구매 같은 것도요. 여러분들 공동구매도 지금 4건이에요. 꼴랑 4건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공동구매를 하는 게 이 무슨 조건이 있잖아요. 특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원래 가격이 예를 들어 지금 김장김치 공동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김치 몇 킬로그램에 원래 시중가가 얼마인데 공동 구매를 하면 얼마까지 낮춰서 공동 구매를 하겠습니다. 몇 명이 구매를 하면 이렇게 소비자 유인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격 올려놓고 뭐 단호박 공동 구매한다. 단호박을 공동 구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바꿔놓고 이야기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애양심이 많고 그렇게 단호박을 좋아해서 공동 구매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블루베리, 멜론 다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꾸러미 마찬가지예요. 꾸러미 배송 사업비 1,200만 원 들였어요. 1,200만 원 들여가지고 판매 금액이 1년 내내 해서 6천만 원 판매를 했어요. 1,200만 원 예산 들여서. 그런데 그 1,200만 원의 예산에 인력비는 안 들어갔죠. 그렇죠. 인력비는 포함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인력비까지 여기에 포함되면은요, 인력비하고 예산 투입된 거나 판매 금액이나 비슷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익은 고사하고. 그렇죠? 잘 생각들 하세요. 이거 하는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또 공동구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구매. 이 매출액이 적잖아요. 엄청나게. 690만 원 팔았어요. 매출액. 공동구매에서 690만 원 팔고 이 감사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뭐 강화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2021년보다 홍보
그 추진 실적이 훨씬 적잖아요. 뭐 블로그도 2021년도에 51건이나 이 블로그 홍보를 했는데 2022년도에 24건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뭐 보도 자료, 뭐 여러 가지 다 홍보가 약화가 됐지 강화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 이 책 적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로컬 푸드 홍보 강화를 타이틀로 해가지고 추진 실적 및 향후 실적을 갖고 왔는데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홍보 실적이 훨씬 적더라? 이러고서 어떻게 감사를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대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9월 말 실적이어가지고 조금 한데 21년 거는 이제 12월까지의 실적이고요. 요거는 이제 자료는 시점이 이제 9월 말 시점이어서 그러면은 차이 나는 10월, 건데. 10월, 11월, 12월 달에 홍보한 거 있으면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이게 의원님 홍보에 그래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2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건수가 떨어졌던 건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경기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으로 1년 동안 마케팅 인력을 한 명 지원을 받아 저희가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시물 같은 것들을 전담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인력과 2명으로 아니, 이렇게 운영하던 예, 것을 알겠어요. 지금 홍보 인력 2021년도에 들어와서 지원받아서 하다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력이 없으면 홍보 안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그래서 그 이거 변명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에는 지원을 받아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인력이 없어서 홍보를 못 하고 있다? 그건 적절한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전체 로컬 푸드재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나오죠. 여기에서 뭐 인건비, 경비 빼고 순수 사업비는 얼마예요? 얼마 안 되죠. 예,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거 설립한 지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안에서 같이 이제 활동하는 거 뭐 이런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예정이세요?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가 많이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 사실 온라인 이 쇼핑몰이 뭐 대형 기업들도 어려워하고 그 하는데 이러한 경쟁이 심한 곳보다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맘카페 뭐 빅스맘들을 통해서 지금은 뭐 매출이 소량이긴 하지만 조금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교 급식이라든지 공공 급식을 좀 준비를 해서 그 큰 시장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뭐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도 오성점 매출이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매출이 이제 전년에 비해서 한 18.8%의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18.8%? 매장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매장 매출이 얼마죠? 뭐 한 6억, 7억 작년에 정도 되는 6억 것 정도 같은데. 됐는데 올해는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억 정도요? 예, 현재까지 한 7억 정도 그 넘게 직매장 예. 직매장 총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포함 여러분들 여러 그 재단에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창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익을 창출을 해서 뭐 무언가 상행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은 다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조금 아까도 내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쌀을
4kg짜리 하나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축 사업 같은 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뭘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업무보고 때 좋게 얘기를 해서 행감 때 좋은 실적으로 만납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그랬잖아요. 지금 질책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나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나 내년 중반기 업무보고 내년 뭐 중반에 행정사무감사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좋은 결과가 있게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까지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로컬 푸드 재단은 뒤에 과장님들 두 분 좀 배석 요청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체질 개선하라라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렇게 구태의원하고 조금 이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어려운 지경까지 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센터장도 영입도 해야 되고 또 이사장의 어떠한 역할도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센터장이 거의 모든 걸 하고 있으면은 뭐하러 재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렇죠? 로컬 푸드 센터만 있으면 되죠. 재단이라는 건 연구하고 그렇죠? 토론하고 뭐 여러 가지 발전 방향 같은 거 모색하고 하는 게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재단의 역할에 걸맞는 이사장 제도를 다시 도입을 하든지 하셔야지. 이사장은 비상근이라고 안 나오고 센터장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재 중이고 이래서 이게 제대로 이게 정립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고요.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에는 정말 좋은 낯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로컬 푸드 재단의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이은하 의원님께서 여러 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일단 뭐 로컬푸드 재단에서 1년 동안 그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잘못된 행정이나 사업의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 더 농업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에 앞서서 일단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컬푸드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오성 직매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 안중 그 직매장이나 이중 직매장, 고덕 파머스 마켓 같은 거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네, 그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로컬푸드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오성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직매장들 그거는 뭐 로컬푸드 재단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로컬푸드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직매장들 간에 어떤 유기적인 협조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협력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컬푸드 재단이에요. 그런데 생산자 협의 일부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협력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결국은 사업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노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헷갈려 해요. 이게 시에서 하는 건가? 로컬푸드 재단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노는 건가? 아니면
로컬푸드에서 전체를 다 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자꾸 헷갈려요 이게. 예? 이게 협력 관계가 저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협의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직매장 내에서도 그 로컬푸드 재단 직원들과의 소통이 안 된다. 응? 매장 내에서 와도 뭐 직원들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이제 뭐 수시로 바뀌어서 어느 때 와 보면 다른 분이 와 있어가지고 이게 뭐 그 위치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질의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을 물론 지금 그 로컬푸드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우선점이지만 그 아까 네 군데의 협력관계, 생산자와의 협력관계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로컬푸드재단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거 절대로. 그 역할을 바로 로컬푸드재단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요. 다 적자구조잖아요, 거기가.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다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결국은 로컬푸드재단 분들의 그 임원들, 거기 직원들의 어떤 월급만 가져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조직이 아니냐라고 혹평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농민들을 위한 재단이지 직원들을 위한 재단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에? 그 재단 계시는 직원들의 역할은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들 잘 팔리게 하고 팔로 개척해주고 에? 그래서 소득 좀 증대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뭐 로컬푸드 그 직매장들 간의 협력관계도 안 되고 뭐 그런 그 또 직접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런다면 저는 이거 문제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일단 전제적으로 그 재단에 있는 직원분들이 더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저는 발전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농업기술센터 질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2022년이 이제 얼마 안 됐어요. 8월 26일 날. 그 로컬푸드재단에서 2021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지연에 따른 재단 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지연을 해서 경고 처분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결산 보고는 이제 그 4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한 달 정도 연장이 돼서 4월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3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회계 프로그램 관리하던 게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 날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구를 하고 그 조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그렇게 지연이 되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이제 백업 자료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이제 사실 기초적인 건데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러니까 재단 설립 초기에 이런 업무 미숙과 그와 더불어서 이제 랜섬웨어 공급 받아서 자료가 싹 없어지다 보니까는 저희가 건건이 이렇게 이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다 하나하나 복구 찾아가면서 전표 찾아가면서 복구하느라고 그런 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보완을 해서 백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조직에서 또 출자 출연 기관에서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이런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네네. 뭐 유통과장님 오늘 참석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이윤아 의원님께서 좀 요청을 해줘서 참석을 해줬는데 유통과장님 혹시 그 평택시 조직에서 이런 경우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죠. 네. 특히 이런 공조직 또 공조직에 관련된 출자 출연 기관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거는 단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았던 부분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도 있어요. 조직 내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쉽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저는 로컬푸드 재단 앞으로 희망 없다고 봐요. 재단이 왜 생긴 겁니까? 이따 얘기했지만 지금 거의 출자 출연금 가지고 다 그 재단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단은 직매장 운영도 좋지만은요. 재단이 설립된 목적, 그럼 그 재단이 설립된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재단 자체가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농민들의 수입을 창출해줘야 되는 거지. 예? 아니 재단에 있는 직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직매장이 잘 돌아가고 농민들 수입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재단 뭐로 만들었습니까? 만들 필요가 없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로컬푸드 예산 자료를 봤어요.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 이거는 전 뭐 로컬푸드 재단이니까 오성 직매장 쪽을 말하는 거겠죠. 재단과 같이. 지금 세입 현황을 보면 2020년도가 3억 1,696만 원이에요. 세입 총괄이. 2021년도가 10억 657만 3천 원이고요. 3만 원, 73만 원. 그 다음에 2022년도가 15억 4,177만 9천 원이에요. 지금 한 15억 돈이 조금 넘죠, 세입이. 그런데 출연금, 시에서 출연해준 출연금 수익이요. 2020년도가 3억 1,696만 원이에요. 똑같죠? 아까 세입 총괄이랑. 그쵸? 그 다음에 21년도가 9억 6,100만 원이고요. 아까 그 세입 총괄이 한 10억 600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뭐 결국은 나머지 거의 다가 좀 시의 출연금으로 지금 그 세입을 총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2년도가 시에서 출연받은 게 11억 3,902만 5천 원이에요. 즉 로컬푸드 재단의 거의 세입에 관련된 거는 시의 출자 출연금이에요. 그거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평택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10몇 억씩은 이제 앞으로 갖다 출연금으로 줄 거예요. 그게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로컬푸드 재단의 임원분들에 대한, 직원분들에 대한 인건비고 운영비예요. 그게 거의.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직매장에서 이제 나오는 일부 수입더라고 다른 사업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만큼 여기 로컬푸드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지금 그 세금이 나가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로컬푸드 직원분들에 관련된 거예요. 운영비에 관련된 거고. 그러면 그만큼 역할을 하셔야죠. 맞죠? 네. 예. 제가 그 로컬푸드
수익 사업별 매출 자료를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 로컬푸드 재단에 대한 운영비 또 아까 인건비 이거를 뺀 그 직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 수익금을 지금 제가 이렇게 봤더니 2022년도가 지금 직매장에서 지금 이게 자료로 보냈는데 지금 천 원 단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표시를 안 해가지고 표시를 안 하면 이거 80만 원이 되는 거고 1,000원 단위면 8억인데 8억이 맞는 것 예, 같습니다. 1,000원 단위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직매장에서 매출액이 8억 1,079만 2천 원이 그 매출이 나왔어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꾸러미 사업에서 6,023만 원.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액 총괄이 8억 7,100 2만 2천 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직매장에서 원가가 얼마냐면 즉 농민들한테 이제 또 그 일부 제품들을 냈으니까 그 원가를 이렇게 정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가가 얼마냐면 7억 2,772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총매출에서 농민들한테 농가 정산을 해준 금액을 빼면 나머지가 수익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수료나 뭐 이런 개념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수수료 개념. 그 로컬푸드 재단한테 들어오는 예, 예. 그게 1,790만 3천 원. 그럼 뭐 꾸러미 사업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223만 원이었었는데 매출액이 지금 그 농가 정산을 하고 한 그 원가가 얼마냐면 5,958만 6천 원. 그래서 매출액에서 농민들한테 준 그 정산금을 빼고 나면 나머지 그 수수료로 우리 전 그 로컬푸드 재단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957만 2천 원이에요. 그래서 직매장하고 꾸러미를 합치면 그쪽에서 그 수익이 생기는 부분들이 지금 2,747만 5천 원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물론 중간 부분에서 뭐 인건비도 빼고 사무관리비 빼고 뭐 이런 거 다 빼다 보면 좀 그 총 나오는 금액이 그렇게 되겠죠. 저희가 수수료가 예. 농협이나 일반 매장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농가분들한테 환원을 최대한 많이 해 드리려고 사실은 수수료를 안 받아도 되긴 하지만 이 수수료를 안 받게 되면은 이제 오성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저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그 부족분은 이제 저희가 다른 뭐 수익 사업이라든지 출연금으로 지금 보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 이은하 의원님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은 뭐 설사 수수료가 뭐 많지 않고 적자가 난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일단 수입을 창출해서 판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뭐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적자 구조냐 아니냐 이런 부분 그 매장만 놓고 보면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안 둬요. 예를 들어서 일부 수수료가 좀 적더라도 그 농민들이 많이 팔아서 활로를 많이 개척을 하고 농민들한테 정산해주는 돈이 많다고 하면 본래 취지에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로컬푸드가 있는 그 만든 그 목적에도 일부 취합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전 문제는 뭐 크게 이렇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직매장을 뺀 그 매장을 뺀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나 전체 건물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마냥 시에서 보조해주는 출연금 11억 정도가 계속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그렇잖아요.
네. 그 소유해주는 그 금액들만큼 투자해주는 금액들만큼 결국은 매장이 활성화가 돼서 농민들한테 수익이 그만큼 많이 가야 되는데 또는 뭐 농민들이 저기 활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구조를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매장 방식이 이제 농민분들께서 가격을 직접 이렇게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이제 밖에 일반 시중에서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매입하는 데서 적당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고, 그리고 일반 타사랑 비교해서 낮추겠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고생하신 그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 판단하시다 보니까 다소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설립 초기서부터 이제 추구하는 이제 방향이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수수료도 낮추고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좀 미흡하지만 어떠한 식생활 개선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노인 이런 특히 서부 5개면에 이제 특히 어르신분들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이 이제 식사가 되게 부실하십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뭐 막걸리 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이제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이 매장 외에 이제 부가적인 사업이 지금 뭐 의원님들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특히 그런 부분은 제가 이따가 따로 질의를 그렇게 하는 드리겠고요. 부분에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 예. 로컬푸드 재단 안에서 예, 로컬푸드에 대한 그 출자 출연금이 뭐 올해만 해도 대략 한 뭐 10억이 넘었었는데 예. 그 금액이 지금 이제 대부분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매장 부분만, 이렇게 매장 부분만 놓고 보면 매출이 한 8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에서 출연금을 10억 정도를 대고 그 직원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아니면 뭐 운영비들이 뭐 10억 정도가 간다고 봤을 때 매출이 20억이 가고 30억이 간다면 여기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저희는 그런 농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많이 가고 농민들이 팔로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가 간다는 거죠. 저는 예, 예. 가는데 맞는 말씀이시죠. 지금 문제는 그 로컬푸드 재단에 대한 지원금보다도 매출이 점점 적어요, 훨씬. 예?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그 매장 운영비에 대한 적자냐 흑자냐 이걸 떠나서 그 매출들이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많이 일어나야 되고 농민들이 많이 팔아야 되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적이 지금 뭐 7억 8억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좀 일부분의 어떤 질타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주민들의 생산력을 좀 높이고 팔로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매출이 많아 끌어올리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네, 막 옳으신 말씀이고 예. 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도 이제 최소한 20억 이상은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5성점의 접근성이 이제 매우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심 부근에 많이 이제 건의를 좀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농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생산자 그 동안에는 이제 생산자 협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 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도 견학하고 뭐 대전도 견학을 해서 하고 이제는 이제 생산자 분들과 더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접근성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이제 행사를 적극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한 2배 약간 못 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페스티벌.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마냥
온라인상의 어떤 그 매출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이은하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매출이 그만큼 지금 적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 효과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매장에서 수수료가 적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많이 팔고 농민들이 활로 개철을 해서 내 제품 많이 팔고 그랬다면, 그래서 매출액이 20억 30억 됐다면, 아니 로컬푸드 재단에서 조금 뭐 수수료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목적이 농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시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 그 관내 4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2층 직매장이 매출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평균 기준으로 해서 한 그 502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안중 직매장이 일평균 기점으로 이게 맞나요? 네, 그 맞습니다. 이게 3만 7천 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직접 운영하는 오성점이 256만 6천 원. 일평균 기준으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크질 않네요, 상당히. 근데 이제 고덕 파스모마켓이 43만 7천 원이 상당히 지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 요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로컬 매장이 4개소인데 이게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주체는 농협과 이제 개인이 책임하에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 재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하되는 그 농산물의 그 검사는 저희가 이제 주관으로 해서 다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 정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못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이제 모였어서 그 이제 관계하시는 이제 이충전 뭐 이렇게 안중농협 다 오셨는데, 앞으로는 그 정책 협의가 좀 활발하게 될 거라고 예.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 지금 2022년도는 아직 뭐 결산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전체적인 수익상은 안 나온 것 같고요. 2021년도 보니까 안중직매장이 순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층 직매장이 1,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 다음에 오성도 역시 똑같습니다. 한 5,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들이 아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아마 네, 그렇게 뭐 된 것 말씀드렸듯이 같습니다. 이제 가격을 농민이 이제 책정하는 좀 일반 시장하고는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지금 이게 그 직매장이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만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로컬푸드 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전체 농민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개 직매장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좀 그 관계를 가져야 되고, 생산자 협의하고도 긴밀한 또 관계를 가져서 서로가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해서 점점 발전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직매장의 어떤 수수료나 적자 부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저는 매출이 좀 많이 오르고 농민들 거기다 갖다 이제 물건 대시는 그분들의 매출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전체적인 게 로컬푸드 재단에다 우리 시민 혈세를 주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이 나와야지, 적게 나오는 구조로 가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로컬푸드 재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재단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좀 앞으로 좀 충실히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용적지구 로컬푸드 직매장 지난번 한번
의원 간담회를 했었는데 제가 좀 그날 그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2년 10월 18일 날 그 부정적 의견으로 이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오성정의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 용주 그 부지에 그 건물을 세우기 전까지 이제 가건물로 해가지고 좀 해서 거기가 한 예상을 한 2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의원님들의 이제 부정적인 의견으로 해서 그게 이제 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12월 달에도 이제 생산자 협의회 분들하고도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이제 사전에도 이제 회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 협의회와 같이 직거래 장터 아니면 뭐 새벽 시장 아니면 뭐 주말 장터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먼저 또 고맙게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12월에 이제 곧 이제 요번 주죠. 요번 주에 만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해가지고 좀 하도록 해서 좀 접근성을 좀 극복하고 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지 이제 시민분들도 와서 이제 구매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서 좀 당연하죠. 당연한데 의원님들의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뭐 정확하게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상황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의중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로컬푸드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1587평인데 제가 지금 자료 좀 요구해 봤더니 그 공시시가만으로도 미터 제곱당 128만 원이에요. 추정가가 한 번 80억 정도인데 이게 평당으로 치면 422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실거래가는 훨씬 높겠죠. 그렇죠? 예. 뭐 돈 1,000만 원 정도 배로 간다고 보면 돈 1,000만 원 이상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또 아파트 부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가 또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노린자의 땅에다가 그 비싼 저기 부지에다가 로컬푸드만 하기에는 아깝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문화센터를 짓는데 뭐 1층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또는 지하에다가 로컬푸드를 한다든가 뭐 같이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내 개인적 생각으로. 그런데 이 노른자의 땅과 이 그 비싼 그 사회복지 시설로 현재 돼 있는 이런 곳에다가 이제 뭐 단순히 로컬푸드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지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반대 의견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복합 건물이 들어와서 거기 주민들의 편의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뭐 한 층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하든 로컬푸드를 운영한다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게 가능한지는 뭐 법률적으로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러면 건립을 그쪽에 한다는 계획은 그러면 이제 그 정책적으로는 지금 안 하기로 결정은 한 건가요? 일단 저희가 쓰려고 했던 거는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예,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건데 네. 예. 그 저도 뭐 의원님 생각과 동의하고요. 그걸 저희가 뭐 전적으로 쓰는 것도 그 비싼 땅에 하는 거는 맞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아니 이거 뭐 전체 하는 의원님들 방향이 생각은 개인적으로 생각이란 뜻은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 예, 저도 그냥 뭐-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지금 말은 한 거고요. 뭐 전체 의원님들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다만 그 단독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그렇다면 좀 약간의 문제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 뭐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고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고려를 해서 잘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향후 주무과하고 다- 예, 예, 다시 해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제 로컬푸드 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또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장이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농민들의 또 팔로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수익이 또 창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직원들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계단 풀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한번 그 지적해가지고서 계단에 그 풀을 한번 그 뽑고 그런 적이 있었죠. 또 지난번에 갔더니 또 거기가 풀이 났어요. 2층 교육장 가는데 교육장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계단에 솔직히 풀이 났는데 그런 데를 거기 오시는 교육하시는 분들이 2층 올라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계단에서 그만큼 지금 직원분들이 나태해지신 거예요. 앞으로 좀 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각성을 하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